오늘 강의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 저도 이 사업을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저한테 힘을 줬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책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혹시 구해서 뭐 알라딘 같은 데 중고서점에 가시면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시는 분은 한번 구입해서 책을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만한 책이고요. 만약에 뭐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유답 5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뭐 이런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생각해 본다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살아가면서 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 놀라운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헤겔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저한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고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줬었어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사실은 내가 문을 열고 나와야지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군가가 이걸 열어주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뭐죠? 남이 깨면 후라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또 그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참 잘 갖다 붙였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유답,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가 이제 너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어죠. 그리고 한자로 답. 그래서, 너 안에 스스로, 그러니까 나 안에 답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풀이했을 때, 유니버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우리가 컴퓨터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근데 이것들이 다 각자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에 연결돼 있어야지만 이것의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한자로 쓰면 인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과 사람이 모두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의 한자고요. 영어로 얘기해도 휴먼이 사람인데 휴먼이란 말보다는 휴먼 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류를 얘기할 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딘가에 다 연결돼 있고요. 서로 간에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연결돼 있고 그 정보들을 다 열람하고 또는 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잘 접속돼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호가 지금 저도 딸내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1기가도 되지 않는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줄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그걸 다 쓰고 나면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요금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연결되는지가 결정되듯이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연결하고 서로 간에 더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연결은 우리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 수준이란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잠재의식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차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연결이 돼 있느냐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쭉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처음 봤을 때 흥미로웠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책을 보시면 이제 쭉 차례가 이렇게 나오고요. 제 1부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떤 경험. 그랬더니 그 노래가 내가 우연히 듣는 어떤 라디오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그 노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서 굉장히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진짜 바랬을 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몰라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스르륵 풀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신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온다든가 우연히 어떤 책을 펼쳤는데 그 해답이 나온다든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스스로 풀려버린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연한 일치일까 아니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떤 그 반복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어떤 과학자 유전자 구조, 그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를 그 연구하던 학자가 그 유전자의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그것을 꿈에서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들.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이작 뉴턴 있잖아요.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연히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유레카. 목욕하던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그 비중을 이용해서 금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알아낸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일생 동안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유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뇌에 컴퓨터의 단말기처럼 우리가 랜카드가 들어있잖아요. 랜카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접속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내장돼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감이라든가 직감이라든가 뭐 꿈을 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뭐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우연히 발생한 행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정말 큰 문제들이 해결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얘기하든가 발명이라고 얘기하든가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 발명자, 발견자들이 그렇게 돼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뭔가를 창조하고 이런 힘이 정말 객관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어떤 직감, 영감 이런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도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운이 70%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모차르트한테 화학적인 구조가 보인다든가 또는 아인슈타인한테 어떤 그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작곡가들한테 어떤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르고요. 또 과학자들한테는 그것에 맞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운이 70%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고 노력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1마리 원숭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어떤 섬에 그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그 원숭이들 숫자가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 원숭이들 중에서 어떤 한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는 고구마를 먹을 거나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 그냥 흙이 묻어있는 채로 먹었대요. 근데 흙이 묻어있는 거를 먹을 때 동물도 불편하니까 이제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원숭이 한 마리가 우연히 이걸 물에다 씻어서 먹으면 훨씬 더 먹기가 편하다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수십만 년 동안 씻어 먹지 않았던 원숭이들인데 어떤 한 원숭이가 물에다 씻어 먹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로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이 씻어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주변에 있던 원숭이는 이제 첫 번째 원숭이가 씻어 먹는 걸 봤기 때문에 씻어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퍼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웃 섬에 있던 원숭이한테까지 100마리가 넘어가니까 이웃 섬에 있던 원숭이까지 씻어 먹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웃 섬에 있는 원숭이는 씻어 먹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우연하게 발견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이제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혀 본 적이 없는 쪽에서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지금도 그 LPGA 리그죠, 미국 프로 여자 골프 리그에 가보면 한국 여자 골퍼들이 진짜 많고요. 이 여자 골퍼들이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성적을 하는 그런 골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박셀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사실 지금 골프를 치는 친구들은 박셀이라는 선수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그 육상 선수인데 베니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1마일을 처음으로 4분대를 돌파했대요. 근데 이러고 나서 그 4분대를 돌파하는 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는데 4분대를 돌파한 한 사람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 4분대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요, 어떤 그 문명의 발달 같은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요. 사실은 여러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데서 비슷비슷하게 지금 예를 들면요. 그 평면 TV 기술 같은 경우 요새 LED죠. LED 평면 TV 같은 기술도 보면요. 우리나라 삼성, LG의 기술도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의 기술과 또 일본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겉으로 모양으로 보면 우리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독자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 말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뇌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우리 뇌가 처음에는요, 우리 뇌도 옛날 수백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두뇌가 되게 작았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조상 쪽으로 가면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부터는 비슷하지만 처음에 우리 뇌 구조를 보면요, 저 뇌 안쪽에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뇌간을 이렇게 둘러싸고서 대뇌변연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구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구피질을 둘러싸고 있는 게 신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뇌간만 있던 단계에서부터 구피질, 그 다음에 신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신피질이 만들어지면서 뇌의 용량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현대 인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뇌 구조에서 이 세 개의 큰 덩어리가 하는 역할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뇌간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예, 호흡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우리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수면, 예,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전부 뇌간에서 합니다.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뇌간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심장을 우리 마음대로 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메나텍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자연치유력이라는 거, 면역력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아시는데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일들, 이런 것들 전부 어디서 하냐면 뇌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피질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감정적인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뇌간은요,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뇌변연계 구피질은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집에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이런 친구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피질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든가 이성적인 부분, 충동을 억제한다든가 우리 그 뇌간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거,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설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신피질에서 이제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뇌간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요, 우리가 악어라든가 이런 동물을 보면 굉장히 본능적이네. 지 몸이 다칠지도 모르고 앞에 뭔가가 움직이면 그냥 물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구피질이 발달하면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쪽으로 발달을 하고 사실은 이 신피질이 발달을 하면서는 또 뭐가 생기냐면 그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구피질에서 우리가 아주 우리한테 좋은 역할들도 하지만 이 구피질이 발달하면서 발달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낯을 가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전달할 때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와 싸우게 될까봐 되는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피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생각이 났었을 때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예.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도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들을
신피질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 우리가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생겼냐 하면 구피질, 신피질이 발달을 하면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온갖 부정적인 인식도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반드시 그로 인한 나쁜 일이 있고요. 반대로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듯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구피질, 신피질이 뇌가 발달을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놀라운 문명, 과학적인 발견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고정관념이라든가 선입견, 편견, 부정적인 의식,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도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자는 이래야만 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성공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하고 한 말도 있거든요. 내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부작용처럼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든지 좀 걷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 같은 걸 보면요. 정주영 뭐 회장님이라든가 뭐 에디슨이라든가 뭐 라이트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저 바로 실천을 하거든요. 이런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것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정말 박사급들의 건축사들이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걸 내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